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지난주하고 연일 다른 전국, 어떤 일각에서는 다이나믹 코리아가 진짜 정말 다이나믹한 사건 사고들로 채워지는 코리아,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며칠 사이에 휙휙 변해가는 전국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중심을 잘 잡고 사안을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소견이 짧은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라 그냥 보여지는 것에만 혹해서 어머 세상에, 어머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요. 하지만 좀 더 마음을 식히고 사건을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광노현 서울교육감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그 돈이 2억이요. 일단 줬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돈을 어떤 이유로 준 것인지 어쩐 건지 이런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거고요. 그걸 우리가 가타부타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노현 교육감의 요 사태를 보다 보면 겹쳐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때 그 기획수사, 표적수사로 많이들 비판을 받았던 수사였는데요. 그때와 사뭇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이 못내 마음이 쓰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덮기 위해서 어떤 전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검찰과 정부 여당이 다 달라붙어서 광노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인데요. 지금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거의 실시간 생방송을 하듯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더라 라고 하면 그게 바로 기사화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일단 처음에는 광노현 교육감이 2억을 줬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굳혀졌었는데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단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타이밍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도 했고, 그죠?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터진 거잖아요. 게다가 이 부산저축은행 그 로비스트 박태규 씨, 그분이 입국하는 날, 귀국하는 날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게 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동아일보하고 SBS가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화 대가가 2억 수수였다, 이런 보도를 내보내면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 기정사실화를 했습니다. 2억을 주고 단일화 후보를 산 거다, 자리를 산 거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몰아붙였어요. 그게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지금 밝혀진 것이라고는 제대로 없는 상황이죠. 일단 광노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줬다 하지만 그게 선의에 의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솔직히 그게 정말 선의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이건 그게 사실 일단은 그건 수사를 하면서 밝혀질 문제이고요. 그거에서 우리가 진짜니 아니니 사실관계를 따지다 보면 검찰의 페이스에 놀아나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거듭해서 드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검찰이 날린 이 선방이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같이 묶여서 한 큐에 날려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러 광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많은 진보 단체들도 일단은 발을 다 빼면서 사퇴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게 진짜건 아닌 건 간에 일단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광노현 교육감을 거의 극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느낌에 광명교육감이 뭐 돈을 줘서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이런 것보다도 왠지 느낌에 이 되어가는 상황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그때 있었던 패턴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보수 언론들이 7억을 약속한 각서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진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이게 없는 문서였다고 하죠. 각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검찰이 확인을 했고요. 일단 뭐 2억을 먼저 주고 연말에 5억을 더 주기로 했다 이런 보도 역시도 현재까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 박명희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네, 정확하게 확인이 된 바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런 것을 일반적인 주장을 계속해서 검찰에서 언론으로 넘기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 식으로. 이게 진짜 딱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수 언론들이 녹취록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원본 녹음 기록도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박명기 측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내용만, 광명교육감이 돈을 주겠다 얘기한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요구했던 내용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가성으로 돈을 줬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아직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언론에서 늘상 해왔던 요 것대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또 그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문제를 더 키워가면서 도덕적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요. 이 사실관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언론에서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막 정말 프리하게 막 유포를 하면서 오히려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더 이렇게 부풀려서 이게 그러다 보면 이쪽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왔으니까 다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금지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그랬고요. 한명숙 전 총리, 즉 어젠가 한명숙 전 총리 현장 검증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한명숙 전 총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몰아갔던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정부 측의 어떻게 보면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사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다가 어떻게 보면 정부와 반대되는 진보적인 이 세력들에 대한 수사할 때는 정말 조금만 뭐가 나와도 다 흘리고 발표하고 하기 전부터 바람잡고 막 이러는 게 너무나도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좀 보니까 좀 위험한 수준이다. 이거에 같이 놀아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그죠. 단일화를 지금 단일 후보 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왕재산 사건 이런 것처럼 공안몰이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보 세력과 민주 세력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이게 쪼개놓으려고 하는 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서 같이 오바해가지고 당장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 보도 나온 것 중에 보니까요, 박명기 교수가 로펌으로 바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른 로펌이 법무법인 바른이 어느 곳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정현주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시청 사건에서 정부 측 법률 대리를 맡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뭐 이명박 대통령의 뭐 BBK 이런 쪽,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다 맡아서 전담해서 정부 측 입장을 맡아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가 거의 뭐 말은 바른인데 이름이 그냥 뭐 MB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히 정부 측에 붙어서 이 변호를 해줬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명기 교수의 변호를 맡게 된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진짜 좀 그죠? 발음이 아니라 글은이라고요? 네, 여기가 또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 없다고 사채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했다는 박명기 교수가, 그래서 돈 없어서 이 광노현 교육감에게 돈을 달라고 그렇게 뭐 7억을 달라니 어쩌니 요구를 했다는 그 박명기 교수가 이 비싼 발언을 선택해서 변호를 맡겼던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이 정부의 기획 속에 광노현 교육감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한 이런 목적이 아니겠냐. 이거에 박명기 교수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한 배를 타고 정부 측에 딱 붙어서 광노현 교육감 죽이기에 동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정확한 이분 박명기 교수의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많은 로펌들 중에서 그 비싼, 그리고 정말 완벽하게 99.9%이 정부 측 변호를 철저하게 맡아주고 있는 발언에 들어간 이유, 정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 주위에서도 보면 광노현 교육감 굉장히 좋아했던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실망했다, 다 똑같다 이러면서 벌써부터 실망감 나타내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걸 조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같이 놀아나지 않도록 눈은 부릅뜨고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이 사안이 가려진 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보니까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바치칸 뉴스에서도 그 처음에 광노현 교육감 그 이야기 나왔을 때 그래도 사퇴해야겠죠?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놀아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김병목님 그러시는데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언론인이며 뭐 이런 곳에서 워낙 또 밀어붙이고 민주당이며 이런 그 진보적인 단체들조차도 초반에 이렇게 광교육감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수사는 수사대로 지켜보되 이거에 과도하게 이 문제로 진보 민주 세력 전체를 뒤흔들려 하고 하는 그 공작에는 우리가 놀아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야기 거듭 드립니다.